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9월 2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리플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 연준에서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요 내용부터 간략하게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준금리는 모두의 예상대로 동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함께 공개됐던 점도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이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오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예상했듯이 매파적 동결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두 번의 FOMC 회의가 남아 있는데 연내 금리를 0.25% 추가 인상할 수 있다라고 파월 의장이 직접 밝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들을 다시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전에 과거에 했었던 발언들과 조금은 그 뉘앙스가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FOMC 회의 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는 연준이 다음번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일단 동결을 염두에 두고 나서 이후에 나오는 이 데이터들, 뭐 이런 데이터라는 건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이런 결과치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했었지만 자, 오늘 있었던 발언에서는 이미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이런 데이터들에 따라서 안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조금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전에 사용했었던 연착륙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했는데요. 상반기에는 이 연착륙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목소리로 발언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 연착륙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기본값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걸 뉘앙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다음번에 있을 FOMC 회의 때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는 EOBP 인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동결을 하면서 만약에 긴축 사이클이 종료됐다, 추가 금리 인상 없다라는 발언이 나왔다라면 시장이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재료로 작용을 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그 가능성 자체가 낮았죠. 그런데 어쨌든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EOBP 한 번만 더 인상하면 당분간 추가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 만약에 EOBP를 인상한다라고 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발언이 나온다라면 긴축 종료 사이클에 대한 뉘앙스를 풍긴다라면 이건 오히려 오늘과는 반대로 비둘기파적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걸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이미지 한 장을 보여드릴 건데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래프는요. 이 표는 이 초록색은 2년 실제 금리를 나타내고요. 이 진한 색깔은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냅니다. 이게 보시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실질 금리와 비트코인의 흐름은 최근 계속해서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 종료와 관련된 언급이 나오거나 4분기에 실제로 종료가 될 경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경우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월 달에 마지막 인상을 하고 나서 금리가 동결이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실질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역상관관계에 있는 비트코인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 국제 유가 가격이 변수로 떠오르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전까지 이 유가 관련된 걸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비트코인의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크게 작용할 건 당연히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 되겠죠. 이게 지금은 10월 달로 연기되어 있지만 당장 10월 달에 현물 ETF 승인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이게 내년 초에 승인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내년에 또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빠지고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도 기관에서는 꾸준히 추가 매집이 들어가고 있고 이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전부 받아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횡보장에서는 대형 종목들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은 알트코인들, 스몰캡 종목들이 세력들에 의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라는 거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이 매파적 동결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00원대에 지지 테스트 해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당장 오늘 이걸 돌파하지 못한다고 해도 최근에 이 주요 지지 라인이었던 0.5불을 회복해줬죠. 이게 670원에서 680원 요 라인인데 이 라인이 한번 뚫렸다가 최근에 돌파해주면서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 위로도 올라오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회복한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아직 가장 중요한 개별적인 이슈, 이 소송 이슈가 남아있죠. 중간항소에 대해서 승인이냐 기각이냐,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이번 달 안에도 빠르면 나올 수 있을 만한 대형 이슈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예상 시나리오와 대응 방법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 8일 날짜로 모든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은 양측에서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SEC가 처음에 중간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요청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리플이 제출했죠. 이후에 리플이 항소 기각 요청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또 SEC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의 승인이냐 기각이냐 이 여부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승인이 될 경우 바로 중간항소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승인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승인이 나와야지 중간항소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XRP 시세는 지금 지지라인 위로 올라가주지 못하고 하방으로 더 크게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기각이 둘 중 하나에서라도 나온다면 중간항소는 진행되지 않을 거고 이전에 토레스 판사가 스케줄 잡아놨던 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면서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 날짜는 양측이 제출했던 가능 스케줄을 봤을 때 내년 4월 20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이렇게만 되면 이런 결정이 나오면 리플을 우리가 걱정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 1달러 돌파를 위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이 중간항소가 만약에 승인이 돼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나오고 나서 아직 한글로는 번역된 기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문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질문이 오갔던 내용을 기사화한 겁니다. 보시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은 XRP 커뮤니티의 한 사람이고 여기에 대답을 한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은 전 SEC의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까지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로도 일했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전문 지식이 당연히 있을 거고 SEC 내부적인 내용도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XRP 커뮤니티의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SEC의 중간항소, 인터로큐터리 어필 이게 과연 승인될 것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마르크 파겔이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중간항소가 진행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세부적인 요소들은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the odds are against granting the request 이 확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도 전 영상에서 이런 기사들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을 공유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사실 토레스 판사 외에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각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로 첫 번째로는 이 처음에 SEC에서 제출했던 중간항소 요청 그 내용을 보면 비논리적이었고 토레스 판사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인 지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내용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이 말한 것처럼 애초에 이 중간항소라는 것 자체가 승인될 확률이 통상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 필요 조건들을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모든 서류와 문서를 검토하고 나서 이 판사가 꽤 오랜 시간 여기에 투자하고 나서 약식 판결문을 내렸는데
이 판결문에 대해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SEC 측에서 이걸 뒤집겠다라는 중간항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중간항소가 받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중간항소심은 이 약식재판과는 다르게 법률심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이 약식재판은 사실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사실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 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양측에서 내는 자료들도 있고 이런 걸 전부 받고 나서 판결을 내는 거고요. 법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심에서, 이 1심에서 받았던 자료들 외에 추가 증거 자료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서 판단한 이 법리적인 판단, 법률이 잘 적용됐는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간항소가 진행된다라고 해도 그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EC 출신 인물이 내놓은 전망 하나 살펴봤고, 자, 이제 친 리플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최근에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꽤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 FTX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매각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서 이게 하방 압력이 내려왔었죠. 다행히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완화된 조치가 취해지면서 장외 거래로 매각이 진행될 거고 주당 1억 달러만 매각하라는 한도가 정해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내고 복구를 한 건데, 자,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법원의 판사가 당연히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연방 법원의 판사가 이 FTX의 디지털 자산들을 매각하는 걸 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 안에는 솔라나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XRP, 리플의 코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걸 그리고 어디에다 매각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이 시장에, 2차 시장에 매각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제레미 호건이라는 변호사가 날카롭게 파고든 건 여기에 비율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 DEA라는 건 미국의 마약 단속국입니다. 만약에 이 마약 단속국에서 이 마약을 판매한 범죄자들 검거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까지 취득했다라고 예를 들은 건데요. 그러면 이 취득한 마약을 이 마약 단속국에서는 다시 이 시장에 팔라고 하나요?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당연히 이걸 다시 팔라는 명령을 안 내리겠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XRP가 판매돼서는 안 되는 증권이라면 이걸 다시 2차 시장에 판매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장의 여러 전문가들이 이 중간항소 승인이냐 기각이냐 여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많은 본인들의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아무리 기각 쪽에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반드시 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자, 보고 계신 차트는 리플의 3개월봉 차트입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고 2018년부터 이 삼각 수렴을 만들고 있었고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리플은 이 삼각 수렴 이후에 상단 저항을 뚫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사실 리플에서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 수렴 이후에 상단 저항 뚫고 급등이 나오는 패턴. 그리고 이전에 급등까지 포함하면 불페넌트라는 깃발 모양의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죠. 불페넌트는 이 상승을 의미하는 불, 황소 세력, 그리고 깃발이라는 거고요. 짧게 잘라서 봤을 때는 이 저점을 높여가는 쌍바닥 패턴, 그 이후에 W로 상승하는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잘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패턴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이 패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 상단 저항을 뚫었을 때 확실한 상승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간항소가 승인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 차트를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현재 위치해 있는 캔들 보시면 이 밑에 삼각 수렴의 지지라인까지 사이에 공간이 있다, 하방으로 열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항소가 승인돼서 XRP 가격이 하방으로 압력을 받는다라고 해도 어디서는 지지라인을 만들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그 위치가 이 삼각 수렴 지지라인 위에서 요 안에서만 지지를 만들어주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큰 틀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지켜가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일본만 보면서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조금 더 멘탈을 케어하면서 큰 그림을 보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중간항소 기각이 나오면
바로 뚫어주면서 급등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플은 일단 이런 개별적인 강력한 이슈가 9월달 안에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8월달 거래량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할 만큼 그 대장 역할을 하는 코인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 외에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시적인 글로벌 이슈들에도 조금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또 시장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제가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잡고 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전부 카톡방에서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제가 이런 부분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7908번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도 남겨드릴 거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카톡방에서는 금전 요구 일체 없이 전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전략 받아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